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근대문학의 가교 역할을 한 이인직의 은세계를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특히 탐관오리의 횡포와 개화파의 꿈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편의 드라마처럼 만나볼 텐데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은세계의 작가는 혈앤우로 잘 알려진 이인직입니다. 그 외에도 귀의 성을 지필하였습니다. 최초의 신소설 작가로 한국 소설이 근대소설로 전개되는 데 교량 역할을 하였죠. 매국노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완용의 비서이기도 했던 이인직의 소설에는 친일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이인직은 일본 유학을 다녀와 신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은세계를 읽다 보면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김옥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김옥균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개화파가 정변을 시도했다가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고 개화파가 몰락한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갑오개혁 이후 혼란스러운 조선 사회였습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당시 민중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럼 은세계의 소설로 들어가 보실까요? 소설의 도입부는 강원도 강릉 대관령 동강릉의 눈이 오는 겨울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시커먼 구름 천지에 눈 내리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금이라는 강릉에서 부촌으로 이름난 동네의 최병도의 집, 최본평내를 보여줍니다. 최병도는 강릉에서 수대째 사는 양반이었는데 그 당시 시골 풍속에 동네 백성들이 벼슬을 못한 양반의 집은 그 양반이 장가든 곳으로 태코를 삼았는데 주삼 최병도 부인의 친정 동네가 본평이라 최본평네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끼고 모아 소리 없는 부자가 된 최본평의 집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은 아니하는 집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으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탐관오리들이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와 차사래라고 죄 지은 사람이 뇌물로 차사에게 주던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강원 가명에 감사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인데 강릉 경금에 사는 최병도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병도의 부인 본평 부인과 자식 옥순이가 겁에 질려 우는 것을 보고 최병도는 제 몸 고생하는 것보다 부인과 어린 딸 마음을 생각해 돈 700냥을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첫날은 소요로 지나가고 이튿날 장차의 전랫돈을 다 변통해 원주 가명으로 환전을 붙이고 최 씨는 잡혀갑니다. 강원감사는 강원감사로 내려오던 날부터 강원도 백성의 재물을 긁어들이느라 눈이 벌건 사람이었습니다. 최병도는 그래도 경금 동네에서 인심을 얻은 사람이었고 그가 잡혀가자 사람들이 모여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어 잡혀가냐며 돈이 있는 것이 죄다. 요새 세상에 양반도 돈만 있으면 저렇게 잡혀가니 우리 같은 상놈들이야 논마직이나 있으면 편히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놈의 세상은 얼른 망하기나 했으면 저런 탐관오리들 누가 다 없애버렸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랫마을 김진사댁 서방이 최병도의 친구였는데요. 백성들을 모아 탐관오리들을 벌하려 민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최병도가 모인 백성들을 내보내고 김씨와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는 감사가 다른 이로 바뀔 때까지 서울 가서 피해 있다 오라고 권하는데 결국 김씨는 어디든지 멀리 달아나기로 하고 최씨는 가명으로 잡혀갈 마음으로 김씨와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최병도는 결국 잡혀가서 벼룩에 갇힙니다. 벼룩은 살림이 넉넉한 백성을 잡아 따로 잡아 가두어 두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어르고 달래고 꼬이고 별 농락을 다하여 돈을 우려낼 대로 우려내는 곳이었습니다. 최병도가 그런 옥중에 여러 달 동안을 갇혀 있는데 돈을 바치지 않으니 엄동설안에 잡혀간 이가 이듬해가 되어도 못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6월까지 잡혀가 못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며 최병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그 소리를 들은 최병도의 아내와 그의 딸 옥순이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결국 최병도가 죽었구나 생각하여 최병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최병도의 가족들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최병도가 결국 죽었는 줄 알고 상혁군을 데리고 관청에 갑니다. 관청에서는 그동안에도 최병도를 고문하고
고문으로 상처가 나고 덧난 곳이 나을라 치면 또 불러 괴롭히고를 반복했는데 가족들이 상여군과 도착했을 때에도 고문을 하고 있었고 정말 딱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혹 옥으로 찾아와 문안을 하며 돈을 아끼지 말고 감사에게 돈을 쓰고 나갈 궁리를 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최병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최병도는 본체 세력이 있는 사람이 세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을 보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내놓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감사는 돈을 받고 놓아줄 생각이었는데 돈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괴롭혔죠. 최 씨도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소문을 감사가 듣고 형틀을 준비하고 최 씨를 물고를 시키려 듭니다. 최 씨는 여기서도 입바른 말을 하다가 고문을 당해 죽기 직전인데요. 이때 최 씨의 부인이 원주 가명에 도착합니다. 최 씨 부인이 남편을 때려 죽인다는 소리에 목 놓아 울고 구경꾼들이 모이자 호방이 최병도의 송장을 치우면 소문이 안 좋을 것이니 어차피 살기는 글렀으니 죽기 전에 내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최병도는 풀려나게 되는데요. 최병도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교군에 실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녁 때 정신이 들어 부인과 옥순이를 불러 몇 마디 유언을 합니다. 대관령에서 보이는 제일 높은 봉을 가리키며 저기 저 꼭대기에 묻어달라고 하고 대관령 고개에서 결국 숨을 거둡니다. 최병도는 죽은 후에 높은 봉에 묻혀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좀 내려다보겠다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나 최 씨 부인은 옥순이라는 딸이 있고 또 뱃속에 9달 된 아이가 있어 아들을 낳으면 대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 아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의 이름은 옥남이었습니다. 최 씨의 부인 본평 부인은 결국 정신을 놓게 됩니다. 옥남이와 옥순이의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죠. 최병도의 친구인 김 씨가 유모에게 먹고 살 것을 넉넉히 주어 멀리 이사시켜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최병도는 김옥균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나라를 붙들고 백성을 살릴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최병도는 자신의 직위인 김씨 김정수에게 영향을 줘 김씨도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병도는 고향에 돌아가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모아 이 일에 뜻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외국에 가 공부도 시키고 김옥균과 같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하려 했습니다. 최병도가 죽고 김 씨는 최 씨의 부탁을 지켜주기로 했는데요. 최 씨의 3가지 유언 중 하나는 세상을 원망하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친구 김정수에게 전해달라는 말이었고 나머지는 그 부인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해 전하기가 어렵고 김 씨에게 전하라는 말도 세상과 관련이 많아 쉬이하다 쓰러져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고 마지막 부인에게 부탁한 말만 전해졌습니다. 그 말은 나는 천석 추수를 하는 사람이요. 치일이는 조석을 굽는 사람이라. 여기서 나오는 치일은 친구 김정수의 호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재물을 치일이와 같이 먹고 살게 하고 내 세간이 늘리든지 줄이든지 치일의 지휘대로만 하고 또 마누라가 산월이 머지 아니하니 자녀간에 무엇을 낳든지 자식 부탁을 치일이에게 하라 였습니다. 최 씨가 죽고 옥남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옥순남매가 밤낮 울기만 하여 옥순남매를 미국으로 유학시키며 김 씨도 같이 워싱턴으로 가 공부를 합니다. 김 씨가 최병도 생전에 모은 재산은 남겨두고 김 씨 손으로 늘린 전장을 다 팔아 그 돈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렇게 5해를 있었는데 물가가 비싼 미국에서 3사람의 학비가 적지 않고 옥순남매를 고생시키지 않으려 하니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어 10여 년 예산을 가져갔던 것이 5해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몇 달 후면 학비가 다 떨어지게 생겨 김 씨는 아이들을 미국에 두고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왔더니 최 씨 부인은 병이 그대로고 재물은 바짝 졸아 있습니다. 김 씨의 집은
김 씨의 아들이 최 씨 집 추수한 돈을 다 써 없애고 그것을 채워놓으려고 최 씨 집 논문서를 꺼내 빚을 몇만 냥을 얻어 울진으로 장사를 하러 내려가서 다 잃었습니다. 그래놓고 김 씨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겁니다. 돌아와서 상황을 본 김 씨는 기가 막히는데 아들이 남봉이 된 것도 걱정인데 옥순 남매가 몇만 리 밖에서 굶어 죽게 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김 씨는 밥도 안 먹고 술만 먹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옥순 남매는 김 씨를 기다리다 조선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엔 김 씨가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옥순 남매는 이미 호텔에 숙박비도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돌아갈 차비도 없습니다. 둘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호텔을 나섭니다. 서로 너는 살아라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옥남의 대사에서 이인직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보 누님 그 말 마오. 사람이 죽을 마음을 먹을 때 오죽 답답하면 죽으려 하겠소. 김옥규는 동양의 영웅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하려다 역적 감태기만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나 같은 위인이야 무슨 궁량이 있어 나라를 붙들어 볼 수 있소. 이런 식으로 소설의 중간중간 김옥균과 그의 사상을 높이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튼 그들은 죽을 마음으로 기찻길로 가는데 이 일은 미수에 그치고 미국의 신문에 이 일이 기사로 실립니다. 이 기사를 본 미국인 세엑스 아니스가 옥순 옥남을 데려다 학비도 대주며 공부를 시켜줍니다. 옥남 옥순의 아버지 최병도도 김옥균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양부나 마찬가지인 김정수도 국가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옥남 옥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고 하느님을 믿는 시에끼 아니스의 교육으로 옥남은 마음이 넓어지고 온 세상을 형제같이 여기게 되고 학문에도 낙을 붙이게 됩니다. 반면 옥순은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 눈에 선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옥순은 집에 가자 옥남을 설득하는데요. 옥남은 우리 같은 백성들이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 개혁당이 되어 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이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라 옥순을 설득합니다. 옥순은 공부를 계속해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음악학교에 가고 옥남은 중학교를 마친 후 경제, 사회, 철학을 공부합니다. 1907년 옥남이 신문을 보다 고종이 임금자리를 양위한 일이 실린 한국 대개혁 기사를 보고 옥순에게 보여주며 지금이라도 개혁만 잘 되면 몇십 년 후엔 우리나라가 회복이 가능하다며 우리도 하루바삐 돌아가 우리나라에 유익한 사업을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에끼 아니스는 나이가 많고 병중이었는데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스스로 살라 하고 재산을 고아원, 자선병원에 기부하고 옥남 옥순에게 미국 돈 1000류를 주었는데 그중 여비로 500류만 받아 미국을 떠납니다. 시에끼 아니스는 그들이 떠나고 3달 만에 죽습니다. 고향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떠날 때처럼 미쳐 있었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부인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옥순 남매는 이튿날 어머니와 절에가 불공을 드립니다. 이때 의병들이 옥순 옥남 남매의 외양을 보고 정체를 의심해서 수상한 놈들을 죽이겠다고 총으로 위협합니다. 옥남은 의병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데요. 여기서도 작가의 의병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토가 의리를 잘못 잡고 생각이 그릇들어서 요순 같은 황제폐하의 칙령을 거스르고 흉기를 가지고 사냐로 출몰하며 인민의 재산을 강탈하다가 수비대 일병 40~50명만 만나면 수십 명 의병이 맞서지 못하고 해하여 달아나거나 사망하니 동포의 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만 없애고 국가 행정상에 해만 끼치는 일이라 무엇을 취하여 이런 일을 하시오? 라 합니다. 또 개혁 전에는 자신들처럼 부당한 학정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았지만 개혁 후 매건매직하던 악습이 없어지고 나쁜 짓을 하던 관리가 명관되었다며 새 황제의 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명을 어기고 의병을 거병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다가 극락전 부처님 앞에서 잡혀가게 되고
본평 부인이 자식들을 살려달라 엎드려 우는 장면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인직의 은세계를 통해 조선 말기 백성의 삶과 개혁 세력의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